자, 오늘로써 의두요목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이제, 뭔가 마무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의두요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의두요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그 조금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의두요목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정기훈련의 과목 중 하나죠. 의두가. 그러니까 정기훈련,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여서 법의 훈련을 받을 때 그 법의 훈련이 그 법 중에 하나가 의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상시훈련에 보면은 의두연마, 의두연마회라고 돼 있잖아요. 경정법규를 대강 맞춘 사람은 의두연마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두가. 근데 이제 의두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기존에 의두하면은 화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화두가. 우리가 이제, 그리고 현행 의두 요목에도 화두가 갖고 있는 그 범주가 크고. 근데 그런 현재 의두 요목 가지고 그 조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걸 조금 활용의 면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의두 요목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문문, 이론상 법어, 그리고 개송, 그러니까 이론상 개송. 이론상장에 우리가 의두, 이론상장을 의두 요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걸 잘, 잘 쓰는 거죠. 이게 우리 문화화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이론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두 연마가 말했으면 좋겠다. 이게 화두나 지금 현재 화두를 하는 것이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화두는 역사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그래서 저희 그 대종산 우리의 진짜 정전이죠. 정전 말 그대로 우리의 바른 기준이 되는 했을 때 이런 쌍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쌍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두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문화화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두를 하면은 의두 연말을 하고 하면은 이런 쌍장의 내용들이 굉장히 전진배치되고 서로 논의되고 그렇게끔 그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전에서 그렇죠. 대종교회 가면은 의두로 삼을 것이 성리품인데 제가 의두와 성리의 관계가 그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의두와 성리가. 그렇지만 방법론상에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잘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성리품의 내용도 의두로 많이 접근해. 성리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정기훈련에서 나오는 성리에서 그 자리를 해결하는 관조로 해결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이것을 통찰하는 음, 분석이라고 할 때 그 분석이 통찰적 분석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러한 양면을 대종경 성리품의 내용을 가지고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재 320쪽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변산 복례정사에서 석두거사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죠. 당신도 그렇게 지칭하고 주변에서 석두거사라고 하면서 주재하고 계실 때 제자들과 성리분답했던 내용들이 현재 성리품에 실려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의두요목으로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의두의 조목, 그러니까 목록이죠, 목록. 목록으로 사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화두, 그래서 이게 의두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화두들 있잖아요. 화두들. 뭐 화두에 뭐 안등록부터 해서 뭐 무문관, 그다음에 종영록, 뭐 선문 차료, 또 각 그 조사들의 뭐 엄청난 양의 선문답들이 있고, 또 당나라 시대의 인물들의 그 선문답에 우리가 지금 조사선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들과, 또 송나라 이후에 간화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막 그 문화적 풍통이 있는데, 의두하면은 그런데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제가 좀 표현이 도색된다고 할까요? 그냥, 그냥, 어,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것이 의두다. 그리고 뭐 그것을 뭐 좀 알아야, 뭐 이런 풍토가 있는데, 저는 조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그것이 훨씬 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가 이런 쌍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런 쌍장의 내용이 뭐, 여기 지금 말하는 선사들이 말하는 화두, 그것을 알아야 그것도 아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쌍장을,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쉽게 그냥 그런 아까 각종 조사들의 어록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벽암록이라든지 뭐 무문강이라든지 이러한 화두집들을 우리 소태단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에 따라서 훨씬 쉽게 돌파될 수 있고, 또한 뭐라고 할까, 화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추구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이제 대종사님은 그래서 의두라고 했죠. 화두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의두 속에 화두가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의두 속에 화두, 그러니까 의두의 그 포괄성 속에서 화두를 갖다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교재에서 보면 그 당대에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것들이 기록돼 있죠. 주로 주산, 송도성 선진에 의해서 이게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리품 11, 대종정 성리품 11장에 나와는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이게 지금 성리품 11장에 있죠.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여기 참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앞뒤 문장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윤사님께서 한때 종사주, 이게 소태산 대종사죠. 복례정사 계시사 모든 학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전일 한 생각을 얻은 후 모든 문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화한 후, 이게 이제 법의대전이죠. 법의대전. 그것이 본시 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의 생전에는 다시 조술하기가 용이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사무에 끌리는 관계인지, 혹은 상기도 되고 정신이 혼무해지니 하니로다 하시고, 글 두 기를 써주시며 가라사대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 자니라 하시더라 하고, 변상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로다. 그리고 해석을 붙여놓으셨어요. 여기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죠. 이게 변산 아홉굽이 길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더라. 없고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없고 없다는 것도 또한
없고 없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한자 번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여기 그래도 초기 교서에서 이 번역을 아마 주사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선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번역 문제도 이게 달리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없다는 것도 또한 없고 없으며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아니고 아니로다. 이렇게 번역되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의도 요목이 돼서 더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우리의 의도 요목에 이러한 성리품에 있으니까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의도 요목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것도 지금 기록되는 거 보면 내가 여기 보면 한때 종사주 한 학도를 대하사 일러 가라사대 앞에 참 이게 무무영무무 비비역 비비는 정말 좋은 화두예요. 좋은 의도예요. 우리가 이런 상장에서 말할 수 있는 뭐 동공한 자리, 선악오빠가 끊어진 자리, 대소유미의 분별이 없는 자리,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자리, 뭐 굉장한 이것을 다 통용해서 우리가 성리적 입장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고 의도적 입장으로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게 여기 보면은 한때 종사주 한 학도에 대하여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영산에서 이 복례산을 윤선으로 올 때 그 해수 이제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보니 깊고 깊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말로 되어 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나니 그래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시니 그 사람이 그 말 뜻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대종경 상리품 12장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좋은 의도죠. 이게 이제 바닷물을 이게 지금 이 말이 뜻하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의도에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게 더 우리가 주로 사용을 그러니까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가면 보면은 이제 막 뭐 불교의 조사라든지 예, 그분들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대종사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더 우리가 제가 그냥 내용이 아니고 형식으로 볼 때도 문화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훨씬 문화적으로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의도 연마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있죠. 대종경 성리품 13장에 이게 지금 13장의 내용이죠. 이게 한때 종사주 대종사님이죠. 모든 학도에게 일러 가라사대 옛적에 어느 제자가 그 스승에게 묻되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 그 스승이 답왈 너에게 도를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며 도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이게 핵심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쳐도 안 되고 안 가르쳐도 안 되고 이게 그 무엇이라 하여야 좋을까 하였나니 제구는 이 뜻을 알겠는가 알거든 대답하라 하시니 좌중이 묵연하여 대답을 올리지 못하더라. 때는 마침 동절 겨울철이라 백설이 만건곤 그러니까 주변을 지금 이게 이제 복례정사 계실 때니까 그 변상 거기를 하얗게 덮고 있었나 봐요. 만건곤 하였는지라 종사주 나가시사 신이 도량을 쓰시니 한제자 이 한제자가 누구냐면 송적벽입니다. 다른 기록에 송적벽이라고 써졌습니다. 한제자 급히 나와 눈가리를 잡아 쓸며
종사주에게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종사주 가라사대 대종사님 말이죠. 나는 나의 눈 치는 것은 다만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제군에게 무상 위가 없는 현명한 법을 가르쳤노라 하시더라. 어떠한 화두보다도 뭐라고 해야 돼? 어떤 화두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에 이게 그 뭡니까? 이렇게 빨려가지 않습니다. 딱 우리다운 그 내용이 딱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게 도를 가르쳐 주어도 도에 어긋나고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도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변주가.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이제 이게 그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분별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여간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의 우리의 자산이다. 의도연마의 자산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한때 종사주 한 제자를 향하여 가라사대 벽에 걸린 저 달마대사의 영상,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로 사람 말하면 영정이죠, 영정. 영상을 능히 걸릴 수 있겠나.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영정이 있는데 슉 나오잖아요. 나와갖고 막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또 되면은 쓱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있을 때마다 내가 요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 걸릴 수 있느냐 하시니 그 제자 답을 능히 걸리겠습니다. 종사주 가라사대 그러면 한번 걸려보라 하시니 그 제자 곧 일어나 몸소 걸어가거늘 종사주 가라사대 그것은 내가 걸어간 것이니 어찌 달마의 화상을 걸렸다 하겠는가. 그 제자 답말 동천에서 오는 기력이 남천으로 갑니다 하시더라. 이게 대종경 성리품 14장에 지금 정리되어 있죠. 이런 것도 불교에서 이런 정서를 찾아보기가 좀 색깔이 우리 정서에 딱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건 뭐다 서로 막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아끼고 내가 연마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가 좀 이 소중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때 수자 한 사람이 와서 종사주에게 고할 열에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몸이 왕궁가에 내렸다 하시며 비록 어미의 태중에 있으나 드디어 중생제들을 다 마쳤다 하였으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종사주 답하여 가라사대 그대가 실상사를 여의지 아니하고 몸이 석도함에 있으며 비록 석도함에 있으나 드디어 중생제들을 다 마쳤나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은 어떠한 벽암록의 굉장한 그것보다 훨씬 뭐라고 할까 그, 그 문화적 전통에 물들지 않는 그런 혁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대종경 성리품 19장에 있는 그 항명선사와 그 대종사님이 주고받은 그 시죠. 이게 투천산 절정 이어 귀의 수성파로다. 국악 회신노 하여 속두의 작가로다.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해석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것이 아까 방금 읽었던 것이 대종경 성리품 16장에 나와 있고 이것은 대종기 성리품 19장에 지금 이 내용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하늘을 뚫는 높은 산 이어 바다에 돌아가며 물이 물결을 이루리로다. 오타가 있네요.
몸 돌이킬 길을 깨닫지 못하여 돌머리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더라. 어, 그 여기 이제 주석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대종사님의 소거 정사, 이게 머무셨던 정사를 석도함이라 칭하였으므로 석도의 작가 설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되고 대종사님이 이제 작시를 하죠. 절정도 천진수요, 대해도 천진파로다. 국악 회신노하니 고로 속두가로다. 뭐 이게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높은 산 이마도 천진으로 솟았고 큰 바다도 천진으로 일어나는 물결이니라. 다시 몸 돌이킬 길을 생각하니 높이 돌머리집이 드러났도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두연마를 한다든지 그 뭐 하면은 되게 이제 막 화두 막 어디 이게 주로지 우리 내부에 있는 내용이 많이 논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의디엄마의 대상으로는 첫째 이론쌍장이 돼야 되고 둘째는 성리품이 돼야 된다. 대종경 성리품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종경 성리품 20장으로 있는 한때 한제자 종사주에게 고할 이 천진만물이 어느 때부터 있었나이까 한데 대종사님이 답할 너의 말하기 전이니라. 1년 미생전 그 말한 거죠. 또 물어 가로사대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한데 대종사님 답할 조선 국문의 본문 아는 것과 같나니라. 아직 이게 잘 해석이 안 돼. 본문. 우리 글 쓰는데 본문을 안다. 말의 뜻을 안다. 그런 뜻인가, 이게. 하여간 제가, 의도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도가 단순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소유무, 그 다음에 12에, 그 다음에 화두, 이렇게 돼 있어요. 종목으로 하면, 종목으로 하면. 어,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의두연마는 거의 12에 우리가 주로 해요. 그것도 분명히 대명사님 필요하죠. 12회를 연마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한다면 이제 화두에 또 뭐 이렇게 쏠려요. 화두에. 그래서 대소유무를 통째로 그게 그럴 때 이런 쌍의 다른 표현을 해도 대소유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화두에서 말하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소나 유무에 물들 빠지지 않고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대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조사선이나 이런 걸 봐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가 드러난 자리가 또 소기도 하고 유무기도 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출세관법이기 때문에 거의 소라는 분별, 그다음에 유무라는 변화, 그것도 실상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각자가 볼 때는 소와 유무도 실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깨닫기 전에는 거기에서 머물러서 대를 못 보면은 궁극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모든 가르침이 대를 대를 자각하게 대자리를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화두나 거의 모두 그래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의 근원인 이론 쌍짜리를 공부할 때 현실에서는 분명히 일차적으로 대의 경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의 화두가 분위기 장악을 거의 하고 있죠. 화두가. 근데 과연 우리는 그래야 될까라는, 우리는 대소유무를 여기 제가 말했지만 이 분석을 할 때 그걸 통째로 통관하는 지혜로 대를 알면 그것이 소로도 드러나고 유무로도 작용되고, 또 실상은 소와 유무가 작용되는 속에서도 대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을 항상, 그래서 화두하면 그 우리 그냥 일상적 말로 하면 거의 초월의 내용이, 초월이라고 말하면 또 그 말의 어감이 좀 다른데, 초월도 하도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한정되지 않고 그 유한성에 빠지지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초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의두연만 한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실제로 의두연마라고, 여기 지금 정전에 의두요목으로 돼 있는 것도 상당 부분은 대의경지를 많이 추구해 가는 내용으로 돼 있지만, 상시 응용주의상에서 말하는 의두연마, 우리가 경정법규를 대학 맞춘 사람은 의두연마기를 주의할 것이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의두요목에 한정돼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서는 분명히 의두요목 그 중에 하나지, 한 부분이지. 전 의두요목이 나와 있는 내용이 특정되지는 않고, 정기훈련 때 우리가 의두연마를 해도 그 내용에도 보면 화두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지? 대소유무 12에 이걸 포괄적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전을 공부하는 대종사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두를 통해서 현실의 분별, 현실,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실에 국집되고 또 변화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의도를 통해서 분명히 자각을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한정되는 우리의 의도 공부는 견제하고 아까 같이 대소유무를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우리의 의도로 우리가 문화화해 가지 않으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의두요목의 성격이 굉장히 화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기훈련의 의두, 그 다음에 상시응용주의상에서 말하는 의두연마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그걸 잘 균형 있게 우리가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의두 공부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의두 공부가 앞으로는 의두의 공부 방법론이 이런 쌍장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게 의두의 공부 방법이 이렇게 접촉됐으면 좋겠고, 성리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도 성리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겠지만, 그걸 그 방법론적으로 그 두 부분이 사용되고, 우리가 보통 막 지금 보면은 막 간화해야 된다. 화두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화두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대종사님의 의두가 그것으로 이렇게 색칠이 너무 많이 되면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초기 교단에서도
예를 들면 불의 탐주, 교재에 불의 탐주가 있어요. 주산종사께서 이 327쪽에 보면 불의 탐주가 있어요. 주산 송도성 우리 동사님이죠. 이게 직양한인, 직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있다가 한인자 이제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죠. 이라는 필명으로 회보 50호를 시작으로 해서 63호까지 11차에 걸쳐서 불의 탐주라는 게 불법의 바다에서 화두라는 진주를 찾아 탐구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불의 탐주가. 이걸 이제 연재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화두선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연재를 해온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나도 언젠가 한번 욕을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했다가, 굳이, 이런 쌍장을 공부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언제 한번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할 필요는 있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은 의두라는 방법론이, 이런 쌍장을 탐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쌍이라는 경지가 단순히 대소유무가 통갈돼 있는 자리지, 어느 한편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성리품, 대종경 성리품이 이 의두라는 방법으로 잘 이렇게 밭을 간다고만 밭을 잘 가는 그런 전통이 좀 됐으면 좋겠고, 향후에 우리의 또 그 원불교의 의두는 이러한 경지를 잘 알아서 그런 실생활이라고 딱 실생활이 뭡니까? 그럼 우리 시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생활이라는 게 제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시비에 부딪히니까 시비 이해를 원불교의 생활 종교인으로서 생활 종교를 하는 생활과 함께 할 때 이 대소유무를 가지고 어떻게 시비회를 잘하느냐의 좋은 방법으로 의두가 사용되고 우리가 그런 것 문화화해가는 우리의 공부인 수행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각감상을 제가 평소에 느꼈던 감각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하여간 의두 공부 하느라고 공부 같이 해줘서 고맙고 한번 오늘 같은 고민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연마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